요즘 따라 시야가 흐릿해지고 밤에 자주 뒤척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식욕이 줄거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은요? 이런 증상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과일 하나면 이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구입니다. 살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살구가 우리 몸에 좋은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살구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 보호입니다. 살구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의 망막과 수정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베타카로틴은 이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는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 변성 발병률이 25%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시력 저하로 독서나 TV 시청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 강화입니다. 살구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무기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마다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데 골밀도가 낮아지면 단순한 미끄러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국제골다공증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 남성의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뼈를 위한 자연식품인 살구는 매일 섭취해도 좋은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 개선입니다. 요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는 증상이 잦아지셨다면 이것도 살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살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수면요도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수면요도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만성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면학회에 실린 연구에서는 크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노년기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간식으로 살구를 하나 챙겨 드셔보세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살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약물 복용이 많아지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유해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2018년 유럽 임상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를 5g만 추가해도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살구 몇 알, 이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살구가 건강에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셨을 테고, 혹시 이 살구의 효과를 몇 배나 더 높여주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들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살구와 궁합이 좋은 3가지 식품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살구와 찰떡 궁합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살구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가 만나면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살구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5년 미국 영양학회지의 발표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한 노인층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정돈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살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 건강에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됩니다. 변비나 가스 차는 증상,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이런 분들께 요거트와 살구의 조합은 자연 치유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유산균은 살구 속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 더 활발히 활동하며 유익균을 늘려주고 해로운 균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2020년 국제장내 미생물학회지에 따르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단일 섭취군보다 배변 활동이 40% 이상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트 한 컵에 잘게 썬 살구 몇 조각을 넣어서 간식처럼 드시면 장이 편해지면서 소화력도 향상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면역력 강화와 항균 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자연의 보물입니다. 살구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감기 예방, 호흡기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항염 효과도 있어서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께도 좋은 조합이 됩니다. 단맛이 더해져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주니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꿀 속의 폴리페놀과 살구의 카로티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2016년 영양생리학 저널에 실린 실험에서도 꿀과 항산화 성분이 병행 섭취할 경우 면역력 수치가 평균 35%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기 잘 걸리시는 어르신들이나 약 없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잘게 썬 말린 살구 이렇게 넣어서 드셔보세요. 목도 부드럽고 속도 정말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구의 좋은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식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살구와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거기에 살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살구의 유기산과 돼지고기의 지방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게 되면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곧장 복부팽만, 트림, 설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의학회지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산성과일류를 함께 먹는 것이 위장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신 후 후식으로 살구를 먹었다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기 조합은 바로 감입니다. 감과 살구는 모두 단맛이 강하고 수렴 성분인 탄닌을 포함하고 있어 위 안에서 음식이 뭉치고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은 위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어 살구의 유기산과 만나게 되면 소화 효소 활동이 억제되고 위장 내에서 미숙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은 심하면 장폐색이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노년층에서는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위장병 학회지에 따르면 감과 산성과일을 함께 먹은 후 위석이 형성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고령자의 경우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 저하로 인해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과 살구,
겉보기에는 둘 다 건강식품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금기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살구와 우유는 절대로 함께 드셔서는 안 됩니다. 살구에는 다량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 위 내에서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응고를 촉진시켜 위산 과잉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통, 복부 팽만감, 심지어 메스꺼움과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스 분해 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은 이런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며 우유 속 유당과 살구의 산 성분이 만나면 유당불내증 증상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소화기 내과 저널에서도 과일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복통과 소화불량 위험이 훨씬 증가한다는 통계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유와 살구는 따로 드셔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바나나 하나를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치매가 예방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심지어 혈압까지 조절되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예전에는 아침밥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본이었죠.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잘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이 나고 일할 맛도 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든든한 느낌이 안 들거나 아침밥은 귀찮아서 아예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면 힘이 없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럴 때는 매일 바나나 하나씩을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아니, 바나나가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바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죠. 바나나 한 개 사려면 시장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명절이나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서 선물로 받아오시기라도 하면 형제들끼리 맛있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씹기도 부드러워 이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요즘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혈압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를 예사로 듣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한국인 특유의 짜게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장아찌, 김치, 젓갈, 된장국 등 짠 음식 일색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힘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4%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1개를 챙겨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지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변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로 득달같이 달려갔는데 요즘은 변기에 앉아도 한참을 있어야 나오거나 너무 딱딱해서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은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특히 노년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하신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점차 증상이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끄떡 없으셨는데 요즘은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연구소에서는 바나나가 스포츠 음료보다 피로회복 효과가 오히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 쉽게 지치거나 피곤하실 때 바나나 하나를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쭉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번호까지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까먹고 TV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 저하와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바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옛날 시험 보시기 전에 두뇌 회전이 좋다고 해서 호두를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호두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두뇌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를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단맛이 땡길 때 바나나를 찾으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꾸 단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떡, 엿, 사탕, 달달한 음료수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천연 당분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0에서 60 정도로 중간이지만 완전히 익힌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변동을 심하게 일으키게 되고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덜 익었을 때보다 완전히 익었을 때가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요즘 부쩍 몸이 붓는다거나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꼭 신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 좋지만 신장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낮춰준다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바나나를 드실 때는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보다는 사과나 배 같은 낮은 칼륨의 과일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목구멍까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트림을 할 때 시큼한 맛이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보통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며 바나나는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르신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누르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속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변비 개선 효과가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바나나가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침에 바나나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해결되니 매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같이 챙겨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썰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어르신들 흔히 아침 식사 많이들 거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챙겨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이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주면서 하루 종일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시간 동안 더 높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우유나 물에 불린 후 바나나를 썰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속도 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마 감자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기면 고소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참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와 바나나는 몸에서 서로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감자는 소화 과정이 느린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식품영양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에서의 발효작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자를 드셨다면 바나나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바나나의 궁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나나는 몸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음식이고 우유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남녀노소 딸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바나나와 딸기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딸기는 자연당이 많은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두 개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높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 속도가 빠른 과일이고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가 약한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딸기를 드셨다면 역시 바나나는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를 곁들여 드세요.